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5월 학평 한국지리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인데 시험지는 4월이죠. 원래 경기도교육청이 4월에 치르는 건데 경기도에서 작년에 이 모의고사 관련해서 엄청난 이슈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춰져서 올해만 5월에 치러진 것 같습니다. 여튼 4월 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고요. 올해는 5월에 치렀던 한국지리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런 논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매우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정말 화가 나네요. 왜냐하면 우리 현역들은 이런 3월 학평, 4월 학평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면 수능도 사탐이 쉽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면 구평이나 수능에 엄청 어렵게 출제가 되거든요. 절대 이 점수로 여러분 그 공부 목표 계획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도 1등은 컷이 50점이 아니라 47인가 46인가 이렇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재수생 말고 현역 친구들은 이 모의고사 보고 나 50점이야 공부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 코 다치십니다. 계속 선생님 강조하지만 올해 사탐 작년보다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겁니다. 사탐과 탐 난이도를 비슷하게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비해 선생님이 무료로 한지 모의고사 1회분 올렸거든요. 그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아직 공부해야 될 양이 가야 될 길이 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튼 이번 학평 문제 중에서는 19번 말고는 딱히 설명할 게 없을 정도로 매우 평이한 개념을 다룬 문제였습니다. 해설지도 있으니까 딱히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될 정도예요. 19번 해설 강의는 꼭 들으시고 나머지는 빠르게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국토, 인식, 위치, 영역. 1단원 중에서 위치, 영역에서 출제가 됐죠. 자, 이런 줄글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밑줄 근 부분만 읽으시면 되죠. 우리나라의 사극을 기준으로 국토 정중앙, 강원도, 양구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일출 시각이 가장 이르다 독도에 대한 설명이지요. 자, 땡땡군 한반도 육지의 남쪽 끝입니다. 전라남도, 해남, 기업도시, 레저형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은 마라도가 되죠. 따라서 답은 디귿 리얼입니다. 매우 쉽지요. 아무래도 북쪽인 양구가 연교차 더 커야 되고요. 우리나라 표준 경선은 일본과 동해를 지나죠. 동경 135도입니다. 따라서 더 동쪽에 위치한 양구가 더 가깝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2번 봅시다. 자, 2번 1단원에서 세 번째 지리 정보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 다 읽으실 필요 없죠. 밑줄 근 녀석만 봅시다. 원격 탐사의 주요 방법으로 면담 설문조사는 야외 조사에 해당하는 것이죠. 인공위성 이런 것들, 항공사진 이런 것들이 원격 탐사입니다. 구역별 산림의 비율입니다. 상대값이죠. 단계 구분도가 적합하겠죠. 유선도가 아니고요. 따라서 답은 디귿 리얼 5번이고요. 속성 정보는 장소의 인문 자연 특성을 나타낸 정보 옳은 설명이고요. 지리정보 시스템 GIS는 지리정보의 수정 및 보안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지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3번입니다. 한반도 온난화와 관련된 문제이겠죠? 무상기한 길어지나 답은 1번이죠. 나머지 설명할 게 없네요.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자, 인문지리에서 공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이고 수능에서는 서울, 경기, 경북이 블랭크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체크해 주시고 시도별로 했을 때 제조업 출하액은 경기도가 1등이라는 개념도 익혀둡시다. 자, 단서조항 A, B, C는 각각 1차 금속, 의복, 자동차, 전자부품, IT가 되고요. 경기도는 IT가 1등이고 경북 역시도 IT가 1등이죠. 그리고 경상북도는 포항 때문에 1차 금속이 발달돼 있다. 제철 D가 1차 금속이 되고 서울은 제조업 발달이 겁나 미약하지 그나마 있는 것이 의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는요. 네, 경기도에서 IT와 자동차 공업이 발달되어 있고 자동차는 다른 중화학에 비해서 분산 입지하는 특징을 가지니까 경북에도 자동차가 있겠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세 지역 블랭크 되어 있어도 우리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번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나 원료 지향형 제조업은 시멘트가 되지요. 틀렸고요.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원료 아니죠. IT는 입지 자유형입니다. A는 B보다 종사 1인당 출하액이 아니죠. 의복은 경공업이어서 낮고요. 자, IT는 최종 제품 무게가 무겁거나 부피가 크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 됐고요. 자, 1차 금속의 생산된 제품 제철
에 생산된 제품은 자동차의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평가에서 정말 많이 나온 선지가 되죠. 강조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5번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 문제 풀고 선생님이 그 사이트에 올려놓았던 6평 대비 모의고사 풀면 깜짝 놀랄 겁니다. 거의 한 10배는 좀 과장이고 한 5배 정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셔야지 수능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절대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거의 내신 느낌이죠. 해피 700 해발고도 높은 곳, 양떼 목장, 평창, 대관령이 될 것이고요. A가 가가 되죠. 헷갈리니까 적어주시고요. 우대기죠? 울릉도입니다. 답은 1번. 뭐 할 거 없죠. 너무하죠. 자, 6번 기후 지역차 문제입니다. 올해부터 바뀐 기후 통계값이 어휴 미쳤구나. 인구 구조입니다. 인구 구조 문제예요. 정신 차려라. 쉽다고 선생님이 정신을 놓은 것 같아요. 자, 세종과 전라남도와 부산에 대한 설명인데요. 세종하면 무조건 인구구조에서 유소년 부양비가 제일 높은 곳이다 라고 해서 A 지도에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찾으시면 되겠죠. 노년 부양비 제일 높은 C가 전라남도, 나머지 B가 부산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도 틀렸습니다. 세종인 거 적죠. 노령화 지수는요. 전라남도가 높겠죠. 틀렸고요. 4번입니다. C는 B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총부양비라는 것은 노년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의 합으로 도 얘기할 수가 있고 청장인층 비중의 반대다,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로 접근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도지역은 대도시, 특별시나 광역시에 비해서 젊은이의 비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도지역은 대도시에 비해서 총부양비가 높다라는 개념적으로도 아셔야 돼요. 물론 이 자료 해석을 통해서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합이 더 많다라고도 풀 수가 있지만 요게 아니더라도 도지역은 청장년층 비중이 대도시보다 낮으니까 총부양비가 높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5번이에요. 뭐 할 것 없는 내용이죠. 좋습니다. 7번 갑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매보우 기출 선생님 강의를 보시면 지형 단원에서 이런 문제, 단면도 문제는 평가원에서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는데 신기하게도 경기도교육청, 4월 교육청 문제, 4월 학평 문제에는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경기도 쪽에 근무하시는 지리교사 중에 이 지형 단면도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형의 단면도 문제를 풀 때는 1차 산맥을 한번 그려보자. 1차 산맥의 단면도에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체크를 하면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죠. 자, 낭림산맥, 마천령산맥, 함경산맥, 그다음 태백산맥, 그 다음에 소백산맥이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리고 같은 1차 산맥이더라도 북한의 1차 산맥이 더 높다라는 것이 매보부 개념에서 공부했던 1차 산맥 단면도의 로직이었습니다. 따라서 A 같은 경우는 절반부터 해서 높은 산맥이 나타나죠. 가가 A가 되고요. 그다음 나는요. 높은 1차 산맥이 가운데 위치하니까 C가 되겠죠. 이게 소백산맥이 되고요. 자, 다는요. 태백산맥 오른쪽 동쪽에 위치하죠. 다가 B가 됩니다. 가나다 ACB 해서 답은 2번 쉽게 풀 수가 있네요. 오케이. 자, 8번 문제입니다. 단서조항 소매업태고요. 백화점과 편의점이다. 주거지 인근 주로 위치, 조기 심야 영업, 연중 무휴, 편의점이 되고요. 따라서 나는 백화점이 된다. 자, 바로 보기. 자, 가는 편의점은 사업체당 매장 면적이 좁고요. 편의점은 소비자의 평균 이용 횟수가 많고요. 백화점은 최소 요구치가 크고요. 백화점은 사업체 간 평균 거리가 멀다. 왜 사업체 개수가 적은 고차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4번. 자, 9번. 왜 이런 형태의 문제를 고민은 했겠지만 의미가 없죠. 오르면 왼쪽에서 오른쪽, 틀리면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자, 가는요, 보존, 수복, 재개발이고요. 나는요, 철거제 개발이다. 요것만 아시면 되겠죠? 자, A부터 시작점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가는 나보다 개발 후 원 거주민의 재정 착률이 높다. 옳은 설명이고요. 나는 가보다 개발 후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낮지요. 틀렸고요. 그다음에 나는 철거는 개발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투입된 자본의 규모가 크다. 옳은 설명입니다. 요렇게 우리의 잔금 패턴 해제하면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굳이? 이런 유형의 문제를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10번 자원 문제입니다. 지역별
지역의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 전력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이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다 단위까지 확인 절대값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느냐? 네, 원자력이 있는 곳이 전기를 많이 생산합니다. 물론 전체, 우리나라 전체로 하자면 화력이 1등이고 원자력이 그 다음이고 수력이지만 지역별로 했을 때는 원자력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있는 곳이 절대값이 전력 생산량이 많은 편이다 라는 거 알고 있어도 되고, 모르더라도 가나다 중에서 두 권역에만 있는 A가 원자력이 된다라고 접근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남아있는 나는 충청권입니다. 그리고 충청권에는 화력이 발달해 있고 우리나라에서 화력 발전은 석탄을 가지고 많이 전기를 생산하죠. 따라서 B가 석탄이 되고 C가 천연가스다 그대로 되시는 거고요. 절대값이기 때문에 원자력이 지역 내에서 차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영남권, 경북에 2개, 부산에 하나, 울산에 하나, 그다음 호남권에 하나죠. 따라서 절대값이 많은 가가 영남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다가 충청권이 호남권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대값으로 나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남권에서 원자력이 차지한 비중이 호남권에서 원자력이 차지한 비중보다 더 높다라는 거, 요거까지도 평가원에서 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값이니까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는 영남권이 더 많아 조금 더 쉽게 접근 가능하지만 상대값으로 나와도 접근 가능할 정도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1번 틀렸고요. 자,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죠. A는 B보다 발전 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없는 것이 원자력의 장점이고요. 석탄은 상연의 시기가 가장 이르죠. 화석연료 중에서. 그다음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량 차지한 비율이 낮지요. 어떻게 됩니까? 1차 에너지 소비량 유탄가스 원수 이렇게 했죠. 유탄가스는 원수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11번. 자, 이 문제도 지역 문제에서 꽤 괜찮습니다. 자, A, B, C점의 수위 변화입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에 수위가 변동이 된다는 것은 감조 구간을 의미합니다. 하구뚝이 건설되지 않은 한강 유역 같은 경우는 한강 일대에서 수위 변화가 나타나고요. 수위 변화 가장 큰 녀석이 가장 하구가 되겠죠. 따라서 A가 여기, 그 다음에 C가 여기, 이렇게 수위, 유량의 변동이 없는 B가 상류, 이렇게 A, C, B 적어주시면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가는 A 맞네, 다는 C 아닌데 B인데 틀렸고요. A는 B보다 물의 염도가 당연히 높겠죠. 자, B는 C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큰 것이 상류의 특징이니까 옳은 설명이지요. 자, C는 B보다 하구로부터 거리가 가깝다라고 해야 되죠. 답은 3번. 무난싸게 풀립니다. 너무 쉽죠? 내신 문제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자, 12번 그래프는 세 지역의 인구 특성입니다. 가나다 ABC는 강원, 경기, 경남이다. 가봅시다. 자, 매버브 개념 강의에서 자개연 라직으로 알려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 인구 비율 물어볼 때는 군 지역군을 제일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 100만 명 이상 지역 혹은 요거를 접근해라 라고 배웠습니다. 군 지역군이 차지한 비율이 제일 낮은 곳, 요것이 도시화율이 제일 높은 가가 경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군 지역이 높아, 도시화율이 제일 낮아, 나가 바로 강원권이 되고, 또 강원권 에는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없기 때문에 나가 강원권 확실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다가 영남권이 되겠죠. 자, ABC도 해봅시다. 도별 인구 규모 상위 3개 도시의 상대값도 아니고 절대값입니다. 너무나 쉽죠. 수도권,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등이 수원이고 그 다음에 특례시에 해당하는, 특례시 개념도 알아야 돼. 용인이나 고양이 2등, 3등일 것입니다. 100만 명 셋 다 이상이죠. A가 경기가 되는 것이고요. 네, B는요, 네, 영남권이 되겠죠. 영남권이래. 경남이 되겠죠. 쏘리, 실수. 경남입니다. 왜냐하면 경남은요, 1등이 또 마찬가지 특례시인 창원이 있다라는 거, 요 개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2등이 부산의 위성도시인 김해가 되지요. 자, C는요, 남아있는 강원이 되고, 강원의 1등은 원주, 춘천, 강릉이라는 개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공부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절대 이 문제 보고 도시체계 할 만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1번 갑니다. 가는 경기도는 다 경남보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수가 많다. 더 많지요. 하나다 3개이네요. 답은 1번. 매우 쉽게 출제가 됐고요. 자, 2번. 강원도는 경기도보다 총인구가 많을 수가 없고요. A와 B, 경기와 경남은 맞닿아 있지 않고요. B는 C보다 지역 내 군지역 인구 비율을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선지도 매우 쉽게 출제가 됩니다. 좀 성의 없이 출제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출제했다가 우리 현역 친구들 오해해가지고 공부를 적게 해버리면 정말 재수생한테 등급만 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수능에 출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회전한 타워는 제철소 끝났죠? 서당, 아천, 당진의 제철소 B가 됩니다. 씨앗 생명 의미하는 형태의 생명과학단지 줄거주시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줄거주시고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요겁니다. 고속철도의 분기점, 그다음 충청권 유일의 국제공항이 있는 것은 청주가 됩니다. C. 답은 3번 꼭 체크해 주세요. 이거 말고도 단양, 카라스 지형 있고요. 서산, 석유공업 요거 개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역지리 문제 14번 해안지형입니다. ABC는 사빈, 석호, 시스텍, 해시계입니다. A는 석호가 되죠.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다. 옳은 설명. A는 석호는 시간이 지날수록 면적이 줄어들고요. 자, B는 사주가 되고요. C는 시스텍이 됩니다. 시스텍은 사주보다 파랑 에너지에 집중된 고대에서 발달한다. 옳은 설명. 답은 갑병 2번이 되고요. 정, D, 해시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육지 쪽으로 후퇴한다라는 개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15번 지역지리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이네요. 전라남도의 영광입니다. 굴비, 원자력발전소 옳은 설명. 자, 닮은 광, 순이, 보성에서 여수, 광양, 순천, 보성에서 우리가 매복 개념 많이 배웠던 지역이죠. 보성, 지리적 표시제 녹차 1호입니다. 옳은 설명. 자, C, 여수죠. 석유화학공업, 정유공업, 석유공업이 되는 것이고요. 자, D는요, 창원입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지 않은 곳이죠. 자, 창원 위에 창녕, 여기가 대구가 위치합니다. 대구 밑에 창녕에서 우포늪에 대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6번 기후지역차 문제이고요. 기후 통계값 바뀐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봅시다. 홍천이고요. 장수이고요. 포항입니다. 홍천 겨울강수량 연교차. 겨울강수량은 장수가 다 설지 따라서 겨울강수량 제일 많은 가가 여기. 연교차는 북쪽에 내륙일수록 커. 따라서 홍천이 커. 다. 연교차는요. 남쪽이 또 서해안도 아니고 동해안이니까 더 작겠죠. 연교차 제일 작은 나가 네, 포항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네, 장수는 다설지, 포항은 다설지는 아니지만 북동풍이 불 때 겨울에 태백산맥에 바람바지 사면인 동해안을 따라서 눈이 오기 때문에 홍천보다 눈이 많이 오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기억. 가는 해발보다 높다. 옳은 설명. 가는 고緯도가 아니지요. 다보다. 나는 다보다 연평균이 높다. 따뜻한 남쪽 나라 그리고 해안가 동해안이니까요. 가나다 중 바다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은 나가 되지요. 답은 기억 디귿 2번으로 너무나 쉽습니다. 사실 바뀐 통계값이 적용할 이유도 없이 기본적인 개념을 출제했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메타버스 이런 소리 하고 있죠. 헛소리. 자, 백록담 분화구의 물이 고여 형성된 화구이다. 옳은 설명. 삼방산 요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삼방산이 제주도의 360여 개의 오름 기생화산 중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유일한 종상화산입니다. 즉 오름은 종상이다 순상이다 절대 출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삼방산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삼방산은 종상 기생화산이다 오름이다 라는 걸 개념적으로 좀 알아두자고요. 오케이? 자, 이걸 몰라도 종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삼방산은 종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니은입니다.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의 분출은 순상화산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고요. 만장굴 용암 동굴입니다.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 정확한 설명. 답은 기억 디귿. 현무암 마그마가 관이파 형성된 암석은 화강암이 되지요. 요 개념도 알아둡시다. 중생대 화강암. 답은 2번, 18번. 자, 세 지역의 특성입니다. 광업종사수 제일 많은 광업종사수는요. 태백이나 정설이나 삼척에 많아요. 따라서 이 세 지역 중에서 여기 지도에 표시된 건 삼척밖에 없죠. 가가 C.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수는 인구가 많을수록 많은 값입니다. 유통업도 마찬가지고요. 서비스업 이런 거 마찬가지. 따라서 나는 자 원주가 1등, 춘천이 2등, 강릉이 3등이죠. 따라서 B가 나. 성비가 높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별 차이가 없고요. 가와 다가 높은데 특히나 다가 높죠. 접경지대 A가 됩니다. 따라서 가나다 CBA 해서 답은 5번으로 풀 수가 있네요. 자, 요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월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 선생님 한국지리 문제 20번 문제에 요 문제에 비슷하게 출제를 했거든요. 조금 더 어려우니까 그 문제도 꼭 풀어봅시다. 작년 평가원에서 요게 출제가 되어서 그래요. 자, 19번 유일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데 가나다 요거를 ABC로 바꾸면 조금 더 좋은 문제가 됐었을 겁니다. 자, 가평과 성남과 화성입니다. 인구 변화 상대값입니다. 단위가 없어요.
즉 몇 년대에 인구가 증가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이것도 너무 쉽게 출제가 됐어. 최근 평가원에서 이런 인구 변화 상대값 그래프 많이 출제된다는 것은 강조 엄청 했습니다. 특이항 먼저 체크해야 되겠죠. 가평은 군입니다. 따라서 인구 변화가 딱히 없어. 다가 바로 가평. 가와 나의 특징을 보면 나 같은 경우는 90년대 인구가 성장합니다. 내 1기 신도시와 관련된 성남. 그리고 가 같은 경우 2000년대 이후 인구가 급속적으로 성장하죠. 이게 화성. 성남이 아니라 고양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출제했다면 조금 더 좋은 문제가 됐겠죠. 2000년에 들어서 둘 다 인구가 증가한다면 그 기준 연도에 시작 스타트 지점에 인구가 적은 도시의 인구 변화 값이 증가율이 더 높다라는 개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것만 공부하고 수능 들어갔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자, 2차 산업 종사 비율이 높은 것이 화성이 되겠죠. 가나다 되어 있지만 무시하시고 그다음에 서울 내 통근 비율이 높은 것이 서울과 가까운 성남이 됩니다. 그다음에 남아있는 다는 가평이 되겠죠. 이렇게 두 자료 다르게 출제를 해요. 너무나 쉽습니다. 오케이, 기억. 화성은 성남보다 틀렸고요. 자, 나가 어디니? 성남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 분당이 있고요. 2기 신도시는 판교도 위치합니다. 가는 다보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높은 것은 최근에 건설된 신도시와 관련된 선지겠죠. 따라서 가평보다 화성이 2기 신도시니까 옳은 설명이 되고요. 자, 리얼입니다. 가락에서 되게 헷갈리네요. 자, 나는 성남은 지역 내 1차 산업 종사 비율이 가평보다 낮겠죠. 가평은 근교 촌락 군이니까요. 따라서 답은 3번. 자, 20번 문제입니다. 가나다에 해당한 지역을 지도해서 고른 것은 지역지리 문제입니다. 관동별곡에는 가의 12000 봉우리 금강산이 되죠. D. 황진이 송도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C. 가나, DC에서 답은 5번입니다. 끝! 20분 컷으로 모든 20문제를 풀었습니다. 대강 푼 거 없잖아요. 요렇게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얘들아 경기도 교육청 5월 학평, 사실 4월 학평이지만 요거 점수로 안심하시면 안 되고 이 점수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앞으로 공부 계획 잡으셔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한테 남아있는 6평, 9평, 수능, 우리 목표는 수능입니다. 우리가 3주 DL7을 6평도 9평이나 수능보다는 약간 쉽게 출제를 해요. 그래서 9평, 수능 어렵게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지 수능에 원하는 점수 받으시고 원하는 대학 갈 거예요. 공부 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념 강의, 기출 강의 꼭 완강해 주시고 개념, 기출 강의만 확실하게 이해하셔도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